네,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일단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교수님? 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4주가 지났습니다. 4주가 지나면서 확진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위중증 환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의 숫자는 당국이 예상한 범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중환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당국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때까지는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중환자가 늘어나는 경향들이 보였는데요. 네. 최근에는 백신의 효과 감소로 추정되는 중환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중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의료 체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2단계에서 네. 단계적 일상회복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할지 딱 3가지 포인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19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증가, 백신 추가 접종이 시급하다고요. 네, 그래서 진짜 최근에 그 돌파 감염이 굉장히 급증을 했잖아요. 네. 추가 접종을 굳이 맞아야 되나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어떤가요, 교수님? 네, 많은 분들께서 최근 중증화 비율이 높아지고 돌파 감염이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세요. 하지만 백신의 효과, 특히 감염 예방 효과와 중증화 예방 효과는 명백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니고 그리고 중증화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이 감소하는 것들이 특정 인구 집단에서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접종하신 분들이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셨거든요. 네, 그분들은 집단 생활도 하고 계시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종하고 나서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되셨기 때문에 백신의 중환자와 사망 예방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추가 접종을 통해서 면역 효과를 보강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신을 통한 면역이라고 하는 것도 장기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곧 있으면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이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치료제가 있으니까 추가 백신 접종을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그래서 백신의 중요성이 전혀 감소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백신 하면은 요즘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맞기를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입되고 있는 약 자체도 아직은 그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합니다. 효과 안전성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지만은 지금 급한 상황에 들어오고 있는 약들이 있고요. 또 그 약만 쓰면은 다 괜찮을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지금 개발돼서 이제 도입되고 있려는 약들의 특성이 이제 중증으로 위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하는 효과지 갔을 때의 여러 가지 사망이나 이런 걸 줄이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결과가 더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이런 단계에서 보면은 백신은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고 지금까지 많은 감염병들의 의료계의 경험을 통하면은 백신과 또 치료제의 혼합 그리고 또 서로 병합해서 쓰는 게 효과적인 게 이미 여러 연구 결과 또 경험으로 입증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백신의 추가 접종은 꼭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 접종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심각한 뭐 사망자나 중증 환자 폭증 상황을 좀 막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사례를 보면 추가 접종을 통해서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연령이 많으신 분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백신 효과가 감소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들을 추가 접종을 해서 원래 2회 접종 직후 정도의 효과로 높이게 된다라면 명백한 이익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추가 접종을 권고해 드릴 때에는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보다 명백히 클 때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접종을 하시면서 1회 접종 또는 2회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경험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한 번 더 추가 접종하면 이상 반응이 더 많이 발생하거나 더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근데 아직까지 데이터를 보면
추가 접종을 한다고 해서 중증 이상 반응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심할 만한 부분은 네. 지금 추가 접종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백신 접종 후에 중증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조금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피해는 매우 적은 상황이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추가 접종에 나서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추가 접종이 원래는 일괄적으로 6개월이라고 알고 맞아요. 있었는데 최근 발표돼 보니까 4개월에서 5개월이다. 이게 당겨진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추가 접종 간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실제 언제부터 효과가 감소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명백히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료를 볼 경우에는 접종 후 5개월부터는 중증 예방 효과와 사망 예방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위험률이 매우 높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 간격을 2차 접종 후에 4개월까지 단축시켜 드린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개월 차에 접종을 하셔야지 5개월 차에 효과가 감소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대와 우선 접종군 같은 경우에는 5개월로 단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50세 미만의 일반 인구 집단 경우에는 네. 다음 주에 추가 접종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접종 예약을 해야 될 분들은 1차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문자가 오는지 이거 하고 싶어도 절차를 몰라가지고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접종을 해야 될 때는 연락이 어떻게 오는지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 접종 위주기 때문에 이미 시설에서 예약을 해서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예약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미 접종이 가능한 시기에는 문자가 발송이 되고 있고 네. 예약 가능한 시점 하루 전에 정부에서 문자를 발송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자에 따라서 예약을 하시게 되면 12월 초부터는 추가 접종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필요성을 느껴서 추가 접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예전에 활용하셨던 잔여 백신을 접종하고 예약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방법들을 활용을 하면 지금 즉시 예약도 가능하십니다. 네, 특히나 고위험군인 분들이라면 추가 접종 예약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이 중요하다. 백신 이상 반응 피해 보상 체계 대대적 개편했고요. 보상 대상과 보상 금액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정 교수님? 네, 많은 분들께서 접종을 하실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접종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런 부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학과 과학의 한계로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 중에서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그 제도가 더욱더 확대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인과성이 명백하지 않은 질환들 중에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만 진료비를 지원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명백하지 않더라도 경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범위를 넓힌 상태이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진료비가 1,00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었지만 지금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진료비보다 또 간병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간병비도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료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보상 체계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과성이 명백한 사례 중에서도 중증과 사망 사례에 대해서만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폭넓은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증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지금은 인과성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거나 과학적으로 확인이 매우 어려운 질환에 대해서도 보상 제도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진 중심의 백신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민간인들이 포함된 전문위원회로 새롭게 재편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에는 피해 조사를 통해서 피해 접종 후에 보상위원회를 통해서 보상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원회가 예전에는 과연 믿을 수 있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물론 이때까지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민간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임상 영역에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법의학자도 계시고 그리고 기전을 밝힐 수 있는 기초의학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네. 정부에서는 이런 심의를 하는 위원회에서는 다 빠지게 되고요. 오. 환자 단체처럼 시민 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이 들어가게 되어서 네. 이런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작용 걱정으로 백신 접종을 좀 꺼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보상 체계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이것이 중요하다 살펴보고 있고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12세에서 17세 청소년 감염률 급증,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을 꼭 해야 된다. 요즘 이 어린이 청소년 감염률이 굉장히 늘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염률이 높은 집단이 소아청소년입니다. 이제 소아청소년의 감염이 점차 늘어나고 그리고 학교도 다시 개학을 하게 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이 되면서 감염률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때까지는 접종을 권고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신중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접종으로 생길 수 있는 이익과 피해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도 접종을 하는 것이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 명백하게 이익이 크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감염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감염률이 높아지면 아무리 중증으로 가는 사례의 비율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이제 환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명백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소아청소년을 가진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저도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네. 꼭 접종을 하시는 쪽으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감염이 되더라도 감기처럼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백신을 꼭 맞아야 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네, 김강준 김 교수님. 교수님. 저희 병원에서 저는 주로 노인 환자분들을 보기 때문에 입원 환자분들 중에서 최근에 병원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조사를 해보다 보면 환자분은 들어올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네. 환자분을 간병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었던 간병하시는 분, 즉 보호자가 감염이 돼서 이게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보호자는 어떻게 걸렸냐? 아이들이 감염이 됐는데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서 병원에 와서 걸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백신 접종이라는 것이 본인의 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 우리 가족이라든지 특히나 취약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감염으로부터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어린 분들이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을, 사회를 위해서 그렇죠. 백신 접종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